CCM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CCM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요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년 동안에 소비자 피해가 단 한 건만 있어도 그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상을 좀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거절을 당했냐 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니네 다단계 회사잖아. 다단계 회사에 무슨 CCM 인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서류 접수가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하여간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심사를 나왔습니다.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랐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심사 첫 해에 바로 인증을 받았고 지금 3회차 연속 인증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소비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회사다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만 더 지나면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다단계 판매를 한다는 것이 숨길 일이 아니고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로 바뀌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한번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때 다단계 사업자였습니다. 우리 파트너들한테는 리더니까 와, 이 사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떳떳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강의 빵빵 때렸었어요. 근데 아들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짝 돌려가지고 유통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학교를 나오면서요 너무 뒤통수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 정문을 향해 가지고 딱 돌아서서 내가 아들 때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지만은 내 손자 때에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반은 된 것 같아요. 어떻든 이제 지금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원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필품인데 그 생필품의 품질이 좋고 싸서 내가 써보고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도 써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 소비자 조직이 커졌을 때 소개비로 광고비 대신에 내가 수당을 받는 거다. 그럼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애터미에서 이제 제품 설명도 듣고 하실 거예요. 제품 설명을 들었을 때 저 제품, 저 화장품, 저 샴푸, 저 치아 이런 것들은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이 품질이 더 좋은 것 같고 가격도 더 싼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실 분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쓰던 제품들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가격과 품질을 판단할 수 있죠? 쓰던 제품인데 이게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더 품질이 좋은데 가격은 더 싸네? 나는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일을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건은 써야 되겠는데, 이런 확신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물건을 왜 사느냐?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화를 갖는 것이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은 좀 비싼 것을 사서 수당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면은 나중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는 순간에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금은 손해를 보면서 확보해서 나중에 수당을 더 받는 거.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투자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자 개념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나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은 내가 물건만 딱 사고 수당을 한 푼도 못 받더라도 손해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경쟁사로 생각했느냐? 할인 매장, 백화점,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들을 경쟁사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할인 매장 가가지고 물건 샀어.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감다리입니다. 11월 첫째 주라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둘째 주인데요. 오늘 목요일 저녁 메인데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애터미의 행사 진행은 사원제창으로 시작하는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사원제창 준비, 야! 영혼을 사원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실은 오늘 제가 이 무대에 처음으로 서는 날인데요.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무대에 서서 사회를 볼 수 있다는 이런 기회를 준 애터미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민턴하는 시절에 한 40대 후반에 총무를 맡아가지고 사회를 몇 번 봤는데요. 오늘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품 설명을 할 시간인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 참 단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센터에 오면서 엄살을 너무 많이 부리더라고요. 준비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막 그랬더니 무대에만 서면은 정말 목소리에 힘이 있고 정말 이 제품 강의를 들으면은 제품을 구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도 어떤 제품으로 우리를 구매하게끔 만드실지 기대하면서 세일즈 마스터 장부연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장부연입니다. 네. 저도 떨립니다. 역시. 네. 오늘 제가 제목에 가을이 왔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이 입동이더라고요. 네.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겨울이 왔더라고요. 가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으세요?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를까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청고마비. 이 청고마비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는 건데요. 네. 그럼 과연 이 가을에 말만 살이 찔까요? 네.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청고인비라고, 사람이 살찌는 계절, 내가 살찌는 계절입니다. 특히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식욕이 되게 왕성해지는 시기인데요. 저도 요즘 되게 식욕이 왕성해지고 있어서 이거를 절제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살찌는 계절, 살하면 보통 지방이거든요. 살은 여기 우리 옆구리나 이렇게 뱃살, 찝히는 게 모두 살인데요. 이 살은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이 쌓이는 이유, 사실 지방은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함께 필수 3대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방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우리가 영양소로 태워지고 또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어서 필요할 때 여기에서 꺼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지방은 또한 당질이나 지방이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된 지방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이 과도한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롭게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체지방은 우리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이 에너지가 과도하게 이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은 각종 염증과 질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도한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죠. 비만은 각종 질병이고 염증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염증과 병을 유발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체중입니다. 같은 체중으로 안 보이시죠? 하지만 다른 점은 체지방률입니다. 이 체지방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지방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체지방 관리에 꼭 필요한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인데요. 먼저 이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은 야생 풋사과로부터 250배 농축한 우수한 다이어트 소재입니다. 미국과 일본,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연구 개발되었던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주목하는 요즘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엄청나게 다이어트 제품으로 풋사과 추출물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안전한 식물성 원료의 다이어트 소재라는 거. 그러면 이 풋사과를 꼭 먹어야 될까요? 일반 빨간 숙성 사과를 먹으면 안 될까요? 일반 숙성 사과에 비해서 이 풋사과는 폴리페놀의 양이 무려 10배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풋사과는 어린 사과라고 하는데요. 3, 4cm의 작은 크기와 4g 이하의 무게 기준에 적합한 풋사과만을 엄선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어 물질입니다. 우리는 활성산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산소를 흡입이라고 하기에는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각종 에너지와 각종 활동을 하면 그 남는 산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활성산소로서 유해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유해산소가 우리의 몸의 DNA와 세포막을 이렇게 산화를 억제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식물과 과일들에 폴리페놀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풋사과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이 있고요. 기능은 비만 예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폴리페놀은 이 제품이 풋사과 애플페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이 폴리페놀이 들어와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지 원리를 보면 지방 분해 호르몬이라고 아디포넥틴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물질인데요. 이 아디포넥틴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디포넥틴의 호르몬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자연적으로 태워져서 지방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에너지로 사용하여서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지방이 태워지고 분해가 되어서 이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디포넥틴의 호르몬이 적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찝니다. 지방을 이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디포넥틴이 과도하게 많을 때 우리가 이 복부 내장 지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에 이 노란색이 다 지방 덩어리입니다. 과도한 체지방이 쌓여서 이런 복부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지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각종 염증과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아디포넥틴은 우리가 혈관 청소부라고도 하는 각종 비만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나 염증들을 또한 제어하고 억제시키고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디포넥틴이 활성화될 때에 우리의 몸은 체지방에서 쌓이지 않고 이렇게 체지방에서 쌓이지 않고 저절로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노는 두포에 풋사과 45개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에 두 포만 드셔도 우리가 풋사과 45개를 섭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식물성 다이어트 원료라는 거,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제품이거든요. 식약처로부터.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이 있는데 이 애플페논을 12주간 섭취하였을 때 체중 감소와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BMI 지수, 복부 내장 지방, 그리고 총 복부 지방의 면적이 감소되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만 먹으면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섭취를 중단하셔도 4주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12주 동안 섭취 후에 이런 감소가 나타났고 중단을 하고 4주 후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감소가 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은 이렇게 젤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포를 드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들고 다니면서 섭취하기 쉽고, 그리고 사과 맛이고, 그리고 식감도 되게 탱글탱글해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낮아서 맛있고 가볍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풋사과와 다른 진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2번 식사 전에 맛있게 섭취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식사 전에 잊어버렸다면 생각났을 때 언제라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사과의 맛을 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부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과 에리스리톨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맛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체는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부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존료와 합성향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은 아무래도 체지방 수치 그리고 다이어트가 하고 싶으신 분, 하지만 굶을 수 없는 분, 먹으면서 하실 분, 그리고 반복되는 다이어트로 지치신 분, 모든 체지방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제품을 같이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함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야생 풋사과로부터 250배 농축한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 풋사과 애플페논 2포에는 풋사과 45개 폴리페놀 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100% 식물성 다이어트 원료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그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굶으면서 다이어트 못 하시는 분, 저 같은 사람인데요. 이제는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으로 즐겁게 체지방을 감소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28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2포 하면 14일분, 14일분이고요.
회원 가격은 27,800원에 13,000 PV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구매를 해가지고 섭취를 안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겨울에는 가을, 겨울 이래 보면은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이 찌고 있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먹게 되는데 봄 되면은 그때서야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이 애플 페논으로 올 겨울에는 간편하게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꼭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줌으로 들어오신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애플펜은 강의를 해주신 세일즈 마스터 장부연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사업 설명의 시간인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은 정말 꼭 성공하실 것 같아요. 왜? 너무 열심히 하고 눈이 초롱초롱해가 벌써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밖에 출구가 없는 남자, 오늘도 어떤 비전으로 우리를 애터미 출구로 인도해 줄지 기대하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성훈 팀장님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승훈입니다. 이거 잠시 한 번만. 네, 화면에서 잠깐 제가 사라져서 놀라셨죠? 저는 현재 31살, 31살이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오늘 조금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소개는 해야 되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취미 생활이 많았어요. 근데 그 취미 생활들이 다 너무 짧았어요. 테니스도 배웠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기타도 배운다고 학원 등록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일렉 기타도 내가 연습해야겠다고 20살에 일렉 기타를 샀다가 방치해두고, 그리고 태권도도 저는 태권도 검은 띠인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흰 띠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 이상을 못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서예도 영상도 많은 것들을 취미 생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5살 나이에 지금 저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3명의 예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1살에 예쁜 자녀 3명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아이고 성공했네. 아이고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애가 셋이라고 하면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처음 하고 살았던 집이에요. 이 집을 보여드리는 건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왜냐면 25살 나이에 결혼할 때 저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때 저희 아내와 사랑 하나만 있으면 결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죠. 저 어린 것들이 뭘 결혼을 한다고 현실을 안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직 너희가 결혼할 줄 모르고 준비한 게 없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하고 처가댁 가서 또 허락을 구했는데 처가댁에서는 1년 정도를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24살에 제가 원래는 결혼을 계획하고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처가 이제 장모님께서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1년 동안 미루다가 오케이 해주시자마자 저희가 혼인신고부터 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살았던 집이 기름 보일러 집이었어요. 주택에 요즘 뭐 근 10년 내에 기름 보일러 집 살아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요즘은 다들 주택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아파트에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에 살아본 적이 없으실 텐데 혹시 여기 옛날이라도 기름 보일러에 살아보셨나요? 살아보셨죠? 저희가 2년 동안 기름을 딱 한 번 채웠어요. 2년 동안 딱 한 번만 채웠어요. 왜냐면 기름을 채워도 의미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겨울에 보일러를 틀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바닥이 안 따뜻해져요. 왜냐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열이 안 돌아요. 아예 방 자체에. 그리고 우풍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방 자체가 따뜻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너무 추워서 씻으려고 물을 탁 틀잖아요. 그럼 물탱크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란 물이 한 20초 동안 나와요. 녹물. 그 안에 너무 이제 녹이 쓸었으니까 녹물이 나오니까 따뜻한 물을 틀어도 이 노란 물을 보는 순간 씻을 수가 없어요. 그 물로. 왜냐면 20초 뒤에는 투명해지는데 결국에는 저 노란 물이 투명해진 채로 나한테 계속 오는 거니까 저 물로 내가 양치를 한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이제 그 수돗물은 이제 노란물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니까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서 커피포트를 끓여서 이제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붓고 한 3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수돗물 차가운 물을 섞어서 조금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씻었어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생활했고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고 안에는 수면 잠옷에 롱패딩에 수면 양말까지 신고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왜냐면 너무 추워서. 그리고 이제 큰 방 안에 TV부터 잠자는 거 모든 것들을 이 방 안에 다 넣어놨어요. 다른 방들은 아예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추워서. 그리고 거실 바닥에도 이제 마루다 보니까 거실이 아니라 마루다 보니까 밑에가 또 비어 있어요. 그러면 냉기가 계속 돌아요. 그리고 2층 주택인데 위에 또 복층이라서 또 이제 층고가 높으니까 냉기가 계속 돌아요. 그렇다면 여름은 어땠을까요? 제가 2층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옥상이 열을 다 받아서 집안이 바람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산의 특성상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게 좀 틈이 없어요. 창문 열면 옆집이 보여요. 그냥 옆집 창문이랑 거의 마주하고 있는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안 통해서 결국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더운 이런 이제 신혼생활을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신혼이니까 둘이서 좋으면 되니까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첫째 아이가 임신이 되면서 막막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부부는 살아도 되는데 내 애는 여기서 이 집에서 키우기 싫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죠. 대학교 3학년에 4학년 올라가면서 바로 취업계를 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출산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국 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프린터기 AS 기사부터 뭐 유아체육교사, 코웨이 영업직 뭐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알바도 다 했고 근로장학생부터 파고다 어학원 청소 알바 할 수 있는 알바는 다 하면서 제가 생계를 갖고 갔는데 코로나가 다가왔어요. 저한테.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죠. 실직을 하게 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진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막노동부터 그때부터는 새벽에 이제 저희 그때 부모님 차가 산타페였거든요. 저는 이제 LPG 차 승용차다 보니까 제 차에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없으니까 새벽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차를 빌려서 쿠팡 플렉스라고 하죠. 이제 쿠팡 이제 업소에 가서 짐을 받아서 배송 알바를 새벽 2시부터 한 5시까지 3시간씩 하고 집에 와서 또 막노동하러 나갔다가 거의 뭐 이런 삶을 한 6개월 가량 살았던 것 같아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비 오거나 좀 일이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막노동 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주지 않거든요. 특히나 그런 곳은 젊은 사람한테 일을 많이 안 주려고 해요. 노련함이 없고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라는 당장 12만 원만 받으면 젊은 애들은 한 3일, 4일은 먹고 놀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꾸준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젊은 친구들한테 일을 많이 주지 않아요. 맨 마지막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1세기에 와이프랑 둘이서 밤에 기저귀 값이 없어서 저희는 울어봤거든요. 기저귀 값이 없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 진짜 이게 맞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결혼이 사랑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사랑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 왜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된다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니 10년 뒤에 결혼할 거냐 2년 뒤에 결혼할 거냐 지금 결혼할 거냐
내 생각에는 똑같은데 왜 도대체 반대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엄청 강해요.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제가 아까 말했던 코웨이 영업직부터 이런 망도동 가서 일하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저희 센터장님이신 안준영 본부장님께서 조금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본인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게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영업직을 그리고 매장 점주님들 관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하니까 첫 월급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딱 제가 갔는데 면접을 보고 하는데 어, 월급도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냥 나는 취직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00을 받냐, 150을 받냐, 200을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취직돼서 고정적인 월급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취직을 해서 일하겠다 이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안준영 본부장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아, 내가 니한테 월급 얘기를 안 했네. 네,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월급이 얼마일까? 근데 딱 첫 월급이 270이었어요. 270이라고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이렇게 큰 월급을 내가 받는다고? 이런 딱 생각이 드니까 내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애가 하나기 때문에 270만 원으로도 우리 세 가족이 살고 있는 요즘 그 전에는 150만 원으로 거의 막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120만 원 거의 2배가 늘어나니까 제가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취미생활들을 했어요. 운동도 하고 낚시도 하고 철이 없었죠, 저도. 낚시도 하고 가죽공예도 하고 골프도 쳐보고요.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던 월급은 450만 원까지도 28, 29살 나이에 제 또래 애들의 거의 2배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여기 회도 제가 뜬 거거든요. 제가 잡은 물고기로 뜬 건데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저런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성공이 하고 싶어요. 진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450만 원으로 애 셋 키우라고 하면 뭐 키웁니다. 이 시대. 최소 700 이상은 있어야 돼요. 애 셋을 키우면서 집담보대출, 왜냐면 새 키우는데 돈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집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값, 기름값, 보험비, 그리고 뭐 이것저것 생활비, 애들 간식비, 학원비 다 하면요. 700이면 못 모아요, 돈을. 돈을 못 모으는 채로 그냥 딱 먹고 사는데 딱 치중하면 될 정도의 수준이 제가 느꼈을 때는 700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6년간 일을 못했어요. 첫째 낳고 모유수유하고 또 둘째 임신해서 저희는 다 2살 터울이라서 둘째 임신하면 또 임신하니까 일 못하고 출산하고 또 1년 동안 애 봐야 되니까 일 못하고 셋째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6년의 경력이 단절되고 저 혼자서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회사 이사님을 통해서 뭐 주식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저도 코인도 해서 뭐 조금 돈도 많이 날려보고요. 부동산 투자했다가 지금 그 집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집이 안 팔리고 값이 안 올라서 그냥 제가 들어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하고 많이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성공자의 삶을 제가 봤던 게 저희 센터장님이시거든요. 안준영 본부장님. 제가 생각했던 성공자의 모습.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라고는 다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딱 하나 안 따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애터미를 안 따라 했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분명히 애터미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저는 지금 받는 월급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애터미를 안 알아봤었어요. 그때. 그 당시 안 알아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애터미를 알리고 약 1년 6개월, 2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 센터에 지금 고영경 팀장님이 저희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고영경 팀장님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월 2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익을 얻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는 소리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이 월급으로 만족하고 사는데 쟤는 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직원은 이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외에 2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익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우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매장을 오픈시켜주면서 딱 한 가지 꿈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나중에는 내 사업을 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자리를 보는 안목도 있고요. 시대의 흐름을 봐서 어떤 사업이 조금 잘 될지에 대한 이 건물을 봤을 때는 2층에 어떤 조금 업종이 들어오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았고요. 그리고 CS가 됩니다. 제가. 고객 응대가 돼요.
웃으면서 하고 욕하는 거 받아줄 수 있고요. 진상들을 퇴치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가 생겼어요. 노력. 왜냐면 점주님들이 저한테는 결국에는 다들 블랙 컨슈머였거든요. 전화해서 왜 장사가 안 되냐 따지고 이런 분들을 매주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소통하고 이분들의 화를 누그러뜨려주고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나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화이트 펜슬이라는 스터디 카페를 하나 제가 오픈을 하려고 3명에서 이제 슈퍼바이저 3명에서 돈을 모을까까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소식을 딱 듣고 애터미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을 때 이 애터미가 뭔지에 왜 저 친구는 2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나는 같은 정보를 받았는데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져서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알아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애터미더라고요. 애터미는 근데 더 좋아요. 왜냐면 한 개의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약 최소 3억 이상이 들어요. 권리금 1층 들어가려고 하면 권리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목 좋은 데 들어가려면.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최소 1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다 추가로 창업 비용. 이 밑에 지금 10% 카페가 오픈하고 있는데 이 10평 남짓 카페가 오픈하는데 1억이 들어요. 그러면 토탈 따지면 거의 3억 정도가 있어야 내가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게를 오픈할까요? 아니요.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오픈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 뒤에 나가야 될 돈들이 또 있죠. CCTV, 캡스 달면 캡스값, 보험비, 그리고 세금 내야 되고, 그리고 월세, 관리비. 나가야 될 돈이 매월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1억 가지고 2억 대출받아서 오픈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픈하고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요. 장사가 잘 되냐 못 되냐 버는 돈은 비슷해요. 왜냐면 장사가 잘 되면 그만큼 물건이 들어오면 마진이 또 나가야 되고요. 인건비가 추가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가져가는 돈은 똑같아요. 우리가 월 매출 막 5천만 원 찍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점장 이제 주인이 가져가는 거는 500도 안 돼요. 진짜 10%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정말 이런 사막 같은 공간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었던 걸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권리금도 필요 없고요. 보증금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창업 비용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가입비도 없다는 거예요. 진입비도 없고요. 그리고 매월 나가야 되는 이제 우리 월세, 관리비, 보험비 이런 다양한 것들 월 유지비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개인 사업이 그냥 점포만 없을 뿐이지 돈도 안 들어가는 무자본 무점포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사업한 지는 본격적으로 회원가입은 이제 옛날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가입을 하라고 하셔서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한 지는 지금 1년하고 약 1개월,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8월쯤부터 제가 셋째가 임신되고 중간에 애터미를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완벽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는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수익을 받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을 수여받았고 지금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화면 끄고 잠시만요. 지금 센터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1인 다역을 해야 됐어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8월에 사업을 시작하고 12월에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9월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습니다. 금년 올해 6월에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고 9월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편이에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그렇게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속도를 냈냐면 딱 하나예요. 성공하려면 속도를 내야 돼요. 속도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내 파트너들이 조금이라도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월에 한 번 내지는 2번 수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승훈이라는 사람이
월에 2번의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60만 PB, 60만 PB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제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한 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분배됐을 때 PV가. 이 사람 밑으로 30만 PB가 월에 올라왔을 때 이 한 명만 한 번의 수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좌 60만, 우 60만이 올라온다고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30만이 올라올까요? 40만, 20만 혹은 뭐 50만, 10만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수당을 내 밑에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 매달 12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면서 내 밑에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내 밑에 사람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직급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밀려서 천천히 직급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되게 모두가 이거를 원해요. 이상적인 그림인데 현실은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현실은 없어요. 이 그림은 얼마나 이기적인 그림이냐면 내 파트너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수당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천천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내 수당 받을래. 내 밑에 사람들은 수당 받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제 셋째 아이가 11월에 출산을 했거든요. 11월 1일에 작년 11월 1일에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12월에 되기 위해서 50일 된 아기를 담요로 감싸 안고 100만 갑을 하러 나갔어요. 각 점포마다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로 나왔습니다. 50일 된 아기를 담요로 감싸 안고 한겨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왜 이 아기를 데리고 나왔냐고.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애터미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쉽게 생각해서 쉽게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돈 안 된다라고 욕해요. 애터미 돈 안 된다라고. 애, 맞아요. 애터미는 쉽게 하면 이런 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이게 위에 사람들이 잘못 말한 것도 있어요. 애터미 하면 편하게 돈 벌 수 있다. 애터미 뭐 알아서 제품이 팔린다. 아니요. 내가 팔러 다녀야 팔리는 거예요. 내가 입국 다물고 애터미 하는지도 말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제품이 어떻게 팔려나가요? 내가 알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 내가 애터미 사업자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제품도 체험시켜주고 해야 그때부터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팔려나가기까지의 과정이 자존심도 되게 많이 상해요. 그리고 치욕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고작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작 6만 원 벌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친구들한테 많은 친구들한테 야 회원가입만 좀 해주라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안 해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왜 그런 거 하는데 네 직장 다 잘 다녔잖아. 그런 말 하면 어떨까요? 제 기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무시하는 그 말을 하는데 웃어야 돼요. 거기서 화내면서 네가 뭘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애터미도 좋다 그냥 웃으면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자존심 부린다고 싸우고 네가 뭘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야 내 뭐 필요 없는데 하나 사줄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줄게 그 말이 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뭐 사준다고 됐다 치아라 필요 없다. 야 내가 뭐 니한테 구걸하러 왔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줄게 하면 고맙다고 웃어야 돼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릴 줄 모르면 이 사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허접함의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박한계 회장님께서. 허접함의 터널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 자존심, 나라는 사람의 바닥을 봐야 돼요. 진짜 잘 나가는 우리 대표님 애터미 한다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다들 우와
저 대표님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대단해 보일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저걸 하시지? 다 이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장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알렸어요.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지는 않고 그냥 안준영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는 보지도 않고 결과만을 보고 본부장님이니까 가능하지라고 말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애텀에서 돈을 뭐 1억씩 모아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너 직급 가고 싶으면 1억 모아와. 너 애텀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한 10억 만들어 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존심만 버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게 다거든요. 애텀에서 성공하는 게. 근데 그거를 안 해서 그거를 못해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성공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세일즈 마스터가 안 돼요. 왜냐면 소비자들로만 세일즈 마스터를 가기는 어려워요. 나랑 합심해서 뛸 사업자가 있어야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소비자가 250만? 250만 PB가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소비자가 10만 PB 쓰는 소비자가 25명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기도 10만 PB씩 쓰는 사람이 25명, 5만 PB 쓰는 사람은 50명씩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애터미의 제품은 월마다 구매하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2개월짜리. 우리 뭐 응. 유산균 같은 경우도 4개월, 친생 유산균은 4개월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4개월분을 월마다 구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4개월이 지나야 다음 구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0만 PB 사는 사람을 25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 50명에서 6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일즈 마스터를 갈 때 그 주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터미 사업을 10년째 하는 사람들도 나만의 고객이어야 돼요. 이 모든 고객은 내가 집중 관리하는 고객이 좌우에 60명, 60명, 120명의 10만 PB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도 협의를 봐야 돼요. 야, 니 2달치만 조금 사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해해요. 아, 함께 도전하니까 나도 조금 다음 달 것까지 미리 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왜? 다 먼저 나와요. 그러면 난 또 열심히 설명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직급 도전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2달치 사주면 내가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아, 다단계네. 역시 다단계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정말 관계성이 맺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사줄 수 있지만 관계성이 잘 안 맺어져 있는 소비자들은 결국 다단계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60명, 60명, 120명의 좌우의 소비자들을 내가 정말 관계 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주문이 자동으로 되기 시작하면 자주 안 가게 돼요. 사람 심리가. 알아서 구매할 줄 아는 고객이 되는 순간 내가 안 찾아가게 돼요. 잘. 근데 알아서 어플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마주하고 얘기를 하고 주문을 받아오는데 스스로 구매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점점 관심을 끄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왜냐면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노력을 쏟지 않아요. 이미 잡은 물고기한테. 아직 잡힐지 말지 이러는 물고기한테 노력과 시간을 쏟지 잡은 물고기는 그냥 놔둬요. 방치해둬요. 걔가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세일즈 마스터는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면 250만, 250만의 P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당이 약 8번의 수당이 나옵니다. 30만 곱하기 8을 하면 240만이 되죠. 그러면 내 바로 밑에 있는 1번 사업자,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수자 연자 맞죠? 예. 우리 박수연 사장님께서
제 바로 1번 사업자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120만의 좌우 매출이 뜨겠죠. 그게 합산하면 240만이 되고 그게 저한테는 250만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박수현 선생님한테는 4번의 수당이 나와요. 그러면 이 120만이 또 좌우로 60, 60이 쪼개져야겠죠? 여기 2번 사업자에 우리 감다리 사장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60만, 60만이 돼요. 맞죠? 그리고 박수현 선생님 우측에도 또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현아 국장님이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도 60만, 60만. 그러면 수당을 2번 받는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4번의 수당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3번 사업자에 30만, 30만이 나오겠죠? 한 번에 수당이 나오죠? 그 사람이 총 4명이기에 4번의 수당이 나와요. 그러면 수당이 토탈 몇 번일까요? 20번이겠죠. 20번의 수당이 우리 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 우측 팀에서. 그러면 이 20번의 수당이 6만 원으로 곱하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그러면 거기다 저는 추가로 50만 원의 직급 수당이 나오죠. 그러면 17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이니까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도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너한테 이번에 12만 원의 수당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12만 원치의 제품을 구매해서 써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제품의 구매가 어떻게 될까요? PV로 저한테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때는 꼭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고등어 안 돼. 고등어는 절대 안 돼. 왜냐면 PB가 작으니까. PB 높은 제품들로 활진기구나 아니면 해모힘이나 이렇게 너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구매해서 써봐. 혹은 스킨케어 제품. 우리 얼굴에 바르는 앱솔루트 세트를 한번 구매해서 써봐. 라고 하면 그 PB들이 이 250만이라는 PB를 채우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약 170만 PB를 나누기 한 보통은 우리가 50% 잡는데 50%까지 말고 40%만 잡아도 PV를 40%만 잡아도 약 70만 PB 이상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PB가. 그러면 250만 PB를 감당해야 될 게 70만 PB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180만 PB의 매출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쓰는 소비자들, 제가 사업자고 박수현 사장님도 사업자잖아요. 박수현 사장님의 소비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감다리 사장님의 소비자가 있고 이현아 사장님의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을 같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내 박수현 사장님의 직급 도전이 아니라 박승훈의 직급 도전이잖아요. 맞죠? 근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박승훈을 위해서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렇게 노력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소비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들도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안 돼요.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저는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 이번 직급 도전하니까 너도 열심히 노력해. 대신 내가 같이 뛸게. 내가 같이 노력할게.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만 뛰어라고 하면 그건 나쁜 스폰서. 자, 박순현 사장님 나가서 120만 피 팔아오세요. 못 팔면 들어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함께 나갑시다. 박순현 사장님 소비자들이 누구 있어요? 같이 가요. 이게 함께 하는 직급 도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열심히 사업할 거야. 나 사업자 할 거야. 나 애터미로 성공하고 싶어 라고 말했던 파트너들 중에서 나 이번에 직급 도전에 같이 뛰자라고 하면 쏙 들어가는 파트너가 있어요. 열심히 사업하겠다고 자기 성공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업자였을까요? 아니죠.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이 구분을 해야 되냐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부터는 매출로 가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세일즈 마스터가 좌우에 2명씩 나와줘야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을 갈 수 있어요. 샤론 로즈 마스터는 내 좌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2명씩 나와줘야 샤론 로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갈 수 있어요. 매출로 가는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가 끝입니다. 그 이상부터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이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고 유지하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다리사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듣고 나중에 세일즈 마스터 나 다이아 갈 때 세일즈 마스터 주장해야겠다 하고 저 혼자 열심히 해서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자, 감다리사님 열심히 한다고 했죠? 저 다이아 갈 건데 세일즈 마스터 갑시다. 저 아직은 아니에요. 저 소비자 없어 못 팔아요. 저는 아직 나가서 못 팔겠어요. 이러면 이 사람 사업자 맞나요? 아닌가요? 저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직급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소비자가 없어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이게 걱정과 고민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혼동해요.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고민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 세일즈 마스터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차이인데 사람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 이번 세일즈 마스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이렇게 부족하니까 남은 기간은 이만큼이고 내가 세일즈 마스터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세일즈 마스터 지금 안 되는데 세미 세일즈까지는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세미 세일즈로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해보자. 혹은 세일즈 마스터 하다 보니까 내 밑에 세미 세일즈를 한 명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상향 조정을 해봐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걱정만 하고 있어요. 나 어떡하지? 나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판매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뭐 하고 있냐면 집에만 있어요. 집에서 팔만 동동동동 그러고 있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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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고민을 하고 나가야 돼요. 행동을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전하는 사람을 내 밑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라고 하면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대사님 알아서 세일즈 마스터 가세요. 장부현사님 알아서 세일즈 마스터 가고 우리 박수현사님 알아서 세일즈 마스터 가세요. 저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게. 저 다이아 가야 되니까 두 분 세일즈 마스터 꼭 유지하세요. 끝.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세일즈 마스터를 하겠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그림을 그려주고 상담을 하고 같이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직급을 가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 세일즈 마스터 됐네. 끝. 아니요. 현실은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잖아요. 명목 직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 한 번 찍고 한 달에 한 번도 수당 못 받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스타 마스터가 됐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해요. 근데 저는 이거 한 번 찍었고 지금은 세미 세일즈밖에 안 돼요. 저기 근데 옆에 있는 팀장, 제 밑에 있는 팀장은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거나 혹은 DM을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더 낫나요? 팀장이 더 낫죠. 유지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니까. 나는 스타 마스터라고 자부하고 다니면서 세미 세일즈도 안 되고 있어요. 세일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직급에 취해요. 직급에 취해서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본부장님 본부장님 해주니까 안 나오죠.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스타 마스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일즈 마스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급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본부장이니까. 내가 본부장이 100만 갑을 나간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스타 마스터인데 내가 나가서 애터미 알세요를 한다고? 나는 본부장인데? 직급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거 금세 탄론하고 바닥칩니다. 아무도 스폰서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상담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급은 갔는데 상담을 못 해줘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내 파트너가 세일즈 마스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답을 못 해줘요.
왜냐면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직급을 성취하는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팀의 캐파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더 많은 소비자를 구축하는 거고, 사업자와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사업자들을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매번 유지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유지 안 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유지해야죠.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찾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번의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가면서 이 12번의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내 돈 내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번 내 돈 내면서? 아니죠. 내 돈 내기 싫어서라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돈으로 가기 싫어서라도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찾고 새로운 또 소비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다이아를 가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가고 샤를로즈 마스터도 기회가 된다면 가면서 이 핀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명목 직급을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면서 좌우 세일즈 마스터 2명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샤를로즈 마스터 가면서 좌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4명을 만들었을 때 세일즈 마스터는 좌우에 6명, 6명 12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나오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담을 해주러 갔어요. 상담을 해주러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상 플랜이랑 이런 거 안 풀었어요. 이 사업 만만한 거 아닙니다. 얼마 보고 싶냐? 진짜 간절하세요? 이 질문부터 했어요. 개나 소나 다 애터미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간절하세요? 자기는 진짜 간절하대요. 얼마 벌고 싶어요? 잘 모르겠는데 안 간절하네요. 얼마 보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간절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진짜 간절한 사람은 목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목표 잡아보라고. 얼마 벌고 싶냐고. 그러니까 300은 벌고 싶대요. 애터미에서. 언제까지 벌고 싶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근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고. 내가 3년 혹은 4년 고정을 해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50일이 된 아기를 데리고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로 나왔습니다. 욕도 먹었어요. 아니 처음 이제 막 오픈했는데 이제 막 오늘 가게 열었는데 손님이 이제 사가는 손님이 아니라 잡상인이 왔다고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첫 개시를 당신이 오면 어떡하냐면서 제 물건도 안 살 거면서 오늘 장사 망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첫 손님이 이 물건을 사가줘야 오늘 장사가 공을 안 친다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못 모르고 10시에 100만 값으로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로 나왔습니다 이랬는데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첫 개시를 당신으로 하면 제가 됩니까? 진짜 오늘 공쳤네 이러면서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제가 그러면 시간 바꿔서 오후 때 다시 올게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냥 웃으면서. 거기서 제가 여기서 뭐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싸움 나는 거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다음번에는 오후 시간 때 사장님 첫 손님 개시 잘하시고 오후 손님 또 올게요. 저는 오늘 온 걸로 치지 마세요. 첫 개시 안 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애터미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진짜 간절하게 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제품 바꿔 쓰라고 다. 그거 하고 나서 나한테 다시 얘기하라고. 애터미 제품 쓰고 만족하면 다시 얘기하라고. 그래서 치약 폼클렌저를 주문했어요. 그분이. 그것부터 써보겠다고. 괜찮다. 작은 것부터 써라. 그리고 다 쓰면 하나씩 바꿔라. 수세미 애터미에도 팔고 고무장갑도 판다. 너 수세미 다 쓰고 고무장갑 다 쓰면 애터미 거 써봐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애터미보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애터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품을 써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죠. 제 고객이니까. 근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저도 판가름해야 돼요. 진짜 사업할 사람인가? 제품부터 먼저 써보세요. 제품도 안 써보고 와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아니요. 제품부터 쓰고 오세요. 그리고 이 사업 만만한 거 아닙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이 사업 만만한 사업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예, 소수의 사람이 성공한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건 소수의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아니요, 가능은 하잖아요. 응,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소수해 보는데 저는 소수를 안 봤어요. 가능하다. 소수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공이.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제가 정해진 월급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봤자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정말 좋은 회사, 대기업, 제가 다녔던 회사 말고 대기업은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성공이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애터미는 소수지만 가능하대요. 소수지만 가능하대요. 저는 가능하다면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내 하기 나름. 소수니까 너는 안 된다가 아니라 소수니까 내 하기 나름 저 소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 여기 줌에 들어오신 분들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지금 애터미를 진짜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나는 도전을 안 좋게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떠밀려서 나는 도전을 하겠다. 직급 뭐 한 200만 PB 자연 매출 올라오면 그때 뭐 50만 PB 정도는 내가 세일즈 마스터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 200만 PB 올라올 때까지 밑에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지고 죽는데 애텀에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다시 회사 생활하는데 내가 빨리빨리 직급을 가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직급을 가야 이 사람들의 캐파가 커진다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성공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아니에요, 애터미는. 함께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올해 12월 도전을 목표로 다들 잡으시고 혹은 빠르다. 그러면 나만의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상한선을. 이까지. 난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꼭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 로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 멀게 잡지 마세요. 우리 다들 멀게 한번 잡아봤죠? 결국 일하는 거는 한 달 반이에요. 지금 11월이죠? 내년 6월에 나 세일즈 마스터 돼야겠다 하고 11월부터 6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1월 놀고 아직 멀는 얘기니까 12월 놀고 1월 놀고 2월 놀고 3월 놀고 4월 되면 이제 갑자기 벌써 4월이야? 세일즈 마스터 도전까지 2달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어떻게? 하고 발 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남은 한 달 반부터 이래요. 미친 듯이 알리러 다녀가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잡지 말고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노력해서 뛸 수 있는 약 3개월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터미도 3months 플랜이라고 있잖아요. 그 책 사서 하면서 해보세요. 그대로. 그리고 스폰서랑 상담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100% 성공을 한다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오토세일즈가 됐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갈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1년 뒤에 저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거고요. 3년 뒤에 2,000만 원 로열 마스터가 될 거고요. 10년 안에 저는 임페리얼이 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였고요. 야, 그 소수만 가능하다. 소수 몇 명만 그 가능한 거지 다 안 된다. 아버지 가능은 하잖아요. 나 그럼 갈게요. 선전포고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1월까지 월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우고 있어요. 저는. 세우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월에 샤넬로즈 마스터 직급에 도전하는 거예요. 12월에 샤넬로즈 마스터를 직급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 달 12월 4일부터 27일까지 터키에 가요. 제가 지금 경제적 상황이 여유로워서 터키를 갈까요? 터키 한번 갔다 오는데 거의 한 300에서 400만 원 깨지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값만 거의 100만 원이고 거기서 생활해야 되고 또 터키 사람들 만나면 파트너들 만나면 그곳에서 팔지 않는 제품들을 또 선물로 사가야 되고
조금씩 주고, 그리고 거기서 밥도 조금 살 때도 있을 거고, 호텔도 잡아야 되고, 비행기 그 안에서도 이동할 때마다 돈 들고, 한 3, 400 들거든요. 제가 여유가 넘쳐서 터키를 갈까요? 아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제 파트너들 만나러. 지금 제 사나이에 있는 터키의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의 스폰서야, 내가 너와 함께 성공할 거야를 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여기로 날라왔어 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란 시간과 그 3, 400만 원의 돈을 저의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더 길게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까울 따름이에요. 그런 투자와 간절함으로 저는 했어요. 제가 40살이었어도 지금 이 간절함과 이런 성공에 대한 열망이면 저는 40살이어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50이어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는 게 진짜 간절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를 많이 낸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성훈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저도 결혼할 시기쯤에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면서 또한 저도 사실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달 한 달을 무급으로 휴가를 냈어요. 애터미에 좀 미쳐보려고요.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고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과 고민 중에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나가야겠다는 거, 더 절실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더 철저하게 간절하게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애터미의 끝과 시작과 끝은 사운제창으로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운제창 준비. 사운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했습니다.